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이신지 아니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 중에 하나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토대로 그 분께 도움이 드리고자 견적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어저께 제가 올린 건데요. 어르신의 영화 같은 선택, 라이젠 8700G로 완성된 감성 고사양 PC라고 제가 올려놨었는데, 여기 댓글 중에 여기 보이시나요? S-LEE S리님이라고 칭하고, S님께서 댓글을 하나를 주셨는데, 선생님, 저도 PC를 맞춰야 하는데 3D 디자인 툴 이용한 작업이 주 사용이고요. 자, 주 사용은 3D 디자인 툴, 그 다음에 가끔 배그 정도 잠깐 할 용도인데 CPU를 3D 작업용은 인텔이 좋다고 하던데 3D 디자인용은 PC는 AMD는 상급인 경우에도 인텔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견적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생각 중이고 CPU와 그래픽카드, 램에 힘줘서 맞추려고 생각 중입니다. CPU와 그래픽카드, 램에 힘을 주어서 맞추신다고 하시는 거고, 아무튼 이분 S리님을 위한 영상이오니 좋은 선택하시고, 아무튼 미래에 만약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PC가 아주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PC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요약할 것도 없죠. 두 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첫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 PC에 대한 가격인데 이게 얼마?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3D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일단 작업에 한번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간히 배그 게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3번은 간간히 배그 게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인텔하고 AMD를 이제 어떤지 작업용으로 혹은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용도에 어떤 게 더 선택이 더 좋은 건지 한번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이제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에 힘을 준다. 그죠? 그리고 메모리는 64기가 고정이네요. 그리고 메모리는 64기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토대로 제가 한번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은 예산은 나쁘진 않아요. 250에서 300 사이면은 진짜 딱 짜면은 좋은 PC로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작업용 PC 하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견적 짜는 거예요. 근데 딱 예산이 정해져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거 3D 작업 위주고 간간히 배그 게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주신 건데, 그리고 메모리도 64기가로 딱 고정을 해 주셨고, 일단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3D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단순히 글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령대도 잘 가늠이 안 돼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또 칭하시는 걸 보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했을 때 연령대도 제가 아무튼 가늠이 잘 안 되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 문장만 보고 파악을 했을 때 만약에 이 PC가 예를 들어 이제 용도가 3D 작업용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의 직업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가 뭐예요? 돈을 버는 수단과 관련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수단 하니까 뭔가 좀 딱딱하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직업에 관련된 거고, 집에서 재택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학생이라면 내 진로와
연관이 되겠죠. 지금 3D에 관련해서 지금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3D 작업용 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이 PC가 나의 직업과 관련이 있고 내 미래, 내 밥숟가락이라고 하죠. 내가 돈을 버는 그 수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견적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대략적으로 한번은 짜 봤어요.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결론만 보아서는 잘 몰라요. 근데 가격이 나는 250에서 300이라고 했는데 323만 원이 나왔네 라고 이분은 딱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격에 저도 상관이 없이 한번 견적을 짭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한번 쭉쭉쭉 넣어봐서 거기서 이제 내 예산하고 초과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품 조정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부품 조정도 무조건적으로 뭐 딱딱딱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꼭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절대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보다 조금 나왔는데 제가 277만 원하고 323만 원 사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277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견적이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한번 견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텔이냐 AMD냐에서 일단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인텔이냐 AMD냐 사실 작업에서는 인텔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자 분들이랑 진짜로 만나고 또 구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고장난 PC라던가 이런 걸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 엔드 유저랑 직접 만나고 있는 PC 오프라인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AMD나 하면 무조건 인텔로 선정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13세대, 14세대 인텔 CPU 제가 지금 PC 디렉트 쪽으로 CPU 보낸 것만 지금 5개가 됩니다. 지금 오늘 온다는 게 2개가 있고 이게 동일하게 13세대, 14세대고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에 올려놓은 영상도 있어요. 14900K인데 AMD 9950으로 가셨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는 아닌데 그 당시에 그냥 14900 좋다고 해서 사신 거예요. 근데 이슈가 있었죠. 인텔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간단한 건 뭐 롤 하려고 해도 막 자꾸 컴퓨터가 멈춰버리고 튕겨버리고 하니까 그냥 AMD로 가자 해서 이제 AMD로 가신 건데 작업용이다. 그러면은 아직은 인텔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이분들 저한테 이제 맡기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게 직업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새로운 PC를 구매하고자 할 때도 인텔로 선정을 하고 제가 265K로 다 이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된 그거 뭐냐면 일단 성능도 성능이지만 13세대, 14세대에서 너무 대였어요. 대였다는 게 자꾸 막 뭐 물려놓고 가게 되면은 벌써 튕겨져 있고 블루스크린 떠 있고 막 해버리니까 일단은 안정성을 우선시로 하더라고요. 전제 조건은 인텔로 하면서 어쨌거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인텔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배그는 간간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 쪽으로 비중이 좀 더 높다. 그리고 내가 게임을 정말로 많이 하고 게임에서도 수익이 발생을 한다. 또 직업적으로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AMD로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텔로 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세대, 14세대는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내서 와서 이제 또 재조립하고 AS 대행 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인텔 13세대, 14세대는 저도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i5라 하더라도 거의 Z보드 이상을 써줘야 좀 안정성적인 확보가 되고 하는데 어쨌거나 15세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 인텔도 알죠. 13세, 14세대가 되게 안정성 면에서는 되게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안정성 위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그를 하시는데 이것도 간간이에요. 진짜 빡세게 배그만 해요. 이것도 아니었고 문장을 봤을 때 그래서 15세대 인텔 CPU가 이 전 세대에 비해서 게임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못할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상급의 CPU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그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인텔로 선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인텔 말고도 이 동일한 비슷한 가격대에서 있는 CPU와도 비교를 해봐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뭐 직접적인 선택 난 그래도 AMD로 갈래 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영상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분이, 그 선생님이, 인텔을 추천했으니까 인텔로 한번 가자 하면 인텔로 가시면 되시는 거고, 아무튼 선택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CPU부터 고르고 가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250에서 300 사이라면은 그냥 이 가격대에 들어오는 거는 265KF가 하나가 있고요. 265KF가 52만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9700X가 있습니다. 라이젠 9700X죠. 이렇게가 있는데 거의 가격대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인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인텔도 제가 그냥 딱 지정해서 한번 골라봐 드릴게요. B860으로 가고, 그냥 메인보드로 갈게요. 메인보드로 가서,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이 들어가 있는 거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숏보드, 그러니까 마이크로 ATX 보드가 있고 그냥 일반 롱보드가 있는데 그걸 ATX 보드라고 하는데, 큰 차이점은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다르다는 거는 그래픽카드를 꽂게 되면은 아무래도 꽉 차죠, 그냥 보드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 단자라던가 이런 게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확장성도 ATX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안정성 면에서도 M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ATX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ATX 보드를 추천을 해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인텔 CPU로 하고 메모리는 당연히 DDR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TX 보드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아수스 제품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터프 게이밍 어딨나, 게임은 Z, 요거나 예, 요거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수스 터프 게이밍 B 시리즈로 갈 거예요. B 시리즈 B860으로 할게요. B860 여기 있네. 딱 지금 그냥 인기 상품 순으로 했을 때 그냥 1번에 뜨네요. Z보드까지는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Z보드도 물론 인텔 같은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H, B, Z의 구성이 있어요. 등급이 조금씩 달라지고, AMD 같은 경우에는 A, B, X가 있는데 B 보드로도 충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13세대, 14세대 같은 경우는 B 보드로는 진짜 좀 상급의 B 보드 아니면은 조금 안정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Z보드로 가셔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게 되겠죠. 어쨌거나 B보드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이제 AMD로도 봐야 되겠죠. AMD는 B850에서도 가격대가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비슷해요. B850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약간의 뭐 3만원, CPU 가격 차이는 한 그냥 만원다리만 할게요. 그냥 4만원 정도가 싸다. 그죠? 그리고 메인보드도 3만원 정도가 싸다. 그렇게 되니까 4만원, 3만원, 한 7만원 정도가 저렴하다. 나머지는 부품은 다 동일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한 AMD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가 조금 저렴하다. 이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CPU 성능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265 우리는 KF로 갈 거고, 그 다음에 AMD는 9700X. 이 가격대에서는 요거죠. 그래서 같은 뭐 7 등급이에요. 7 등급인데 뭐가 차이가 나나. 일단은 극단적인 수치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CPU에 대한 점수를 딱 매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물론 이렇게 점수 차이가 조금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코어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코어와 스레드가 굉장히 AMD에 비해서 많은데 문제가 있었죠. 이 코어 뭐 효율적인 코어를 갖다 놨는데 제대로 스케줄링 못 하니까는 얘네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얘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얘가 일을 하려고 하고. P코어 아시죠? P코어, E코어.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 건데, P코어는 퍼포먼스 코어, E코어는 효율적인 코어인데, 빡세게 일할 때는 P코어가 일을 해야 되고, 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간단한 가벼운 작업 같은 경우는 E코어가 해주면서 P코어에 대한 좀 쉬게 하고 좀 더 빡세게 하고, 이렇게 스케줄 일을 분배하게끔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AMD 같은 경우는 E코어 자체가 없어요. 다 P코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다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코어 스레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텔이냐 뭐 AMD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어쨌거나 인텔로 제가 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에 비해서 발열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TDP 아시죠? Thermal Designed Power 해서 발열이에요. 발열. 그죠? 얘를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거 정도 이상의 TDP가 지원이 되는 CPU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력 소모량 아닙니다. 자, 열이에요. 열. 자, 일단 점수 차이로서는 일단은 꽤 많이 나죠. 약 30 몇 프로가 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극단적인 그냥 수치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냥 제가 코어와 스레드, 그 다음에 이 코어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작업에 관련해서는 이 코어, P코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만 보더라도 일단은 극단적으로 딱 봤을 때 컴퓨터 잘 모른다 했으면 딱 이렇게 가겠죠. 근데 작업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인텔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거를 또 찍고 들어가서 이 코어 막 이거 세밀하게 들어가려면은 오늘 안 끝나요. 자, 오늘은 딱 간단하게, 자, AMD나 인텔이냐 많이 검색을 또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실질적인 피드백을 얻으면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5KF 같은 경우는 다 안정성 괜찮다. 지금 실제로 저도 판매를 해보고 했을 때 작업 PC로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다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MD 관련한 거는 이제 뺄게요. 빠지고 인텔 기준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쿨러가 있고 공랭식 쿨러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순행식 쿨러 같은 경우에는 TDP가 좋아요. 그죠? 아주 상급의 CPU라든가 열이 많이 나는 거다 보면 아주 발열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장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고, 대신에 선택할 때 내 CPU에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행 쿨러 같은 경우는 엔간한 TDP는 웬만해서는 다 요즘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품질은 아직은 상향 평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품질 같은 게 뭐냐면 얼마나 내구성 잘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게 보일러 방식이래 가지고 안에 물 같은 게 흐른단 말이에요. 막 끈적끈적하고 하면 열 전도율이 높은 게 액체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약간 안에가 마모가 아니라 소진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듣기 싫은 불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펌프 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또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누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급의, 저도 그 순행 쿨러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좀 저렴이들 많아요. 그런 거는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께는 저도 공랭 쿨러를 추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65K에다가 공랭 쿨러 달아가지고 많이 판매해 봤는데 괜찮게 열 잡히니까 그냥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작업을 저는 염두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차라리 디자인에 신경 쓸 바에야 다른 거 성능에 좀 더 올리는 걸로 했지. 뭐 어항식 케이스 예쁘지요, 예뻐. 근데 가격적으로 이것도 또 다 맞추고 깔맞추고 하려 그러면은 성능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쌍철봉입니다. 쌍철봉. 제가 칭찬 많이 하는 쿨러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 TDP 얘가 120W라고 치고, 자, 쌍철봉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전 모델이 RC1800이라고 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3RC스에서 일을 냈다. 정말로 뭐 엄청난 좋은 쿨러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리뉴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좋다 했었거든요. 쿨러의 명가 3R 이거 같이 볼게요. 쿨러의 명가 3R.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우리 갈색깔 예쁜 거 있잖아요. 녹투아 가시면 되는 건데, 얘도 좋은 쿨링 능력을 갖고 있다.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85,000원대면은
싼 거 아닙니다. 그죠? 아까 비싸 뭐지? 싼 건 아니에요. 아주 좀 가격대가 있는 쿨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산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막 트윈타워 형인데도 되게 막 2만 원, 3만 원짜리 있고 막 쪼맨해 가지고 막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좋은 거 좋습니다. 자, 쌍철봉이 있는 쿨러, 쌍철봉이 없는 쿨러. 세상에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쿨러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다 눕혀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옆으로 쿨러가 매달려 있어요. 그죠? 메인보드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힘이 매달려 있게 된다. 그러면 뭐 보드가 휜다거나 아니면은 또 발열적인 부분에서 좀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조금 리뉴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심심하지 않게 위 상단에 쿨러 방열판 그 헤드 부분 머리통 부분에 온도 표시가 되고 게이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와트 수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히트 중앙에 쌍철봉을 적용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LED도 돼 있고 무상 AS 보증 기간은 5년이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3년을 해줍니다. 되게 파격적인 AS 기간입니다. 뭐 방열판이야 뭐 고장 날 리 있겠어요. 그냥 던지지 않은 이상은. 근데 쿨링팬 쿨러가 3년이면은 두 개나 들어가거든요. 트윈이니까 두 개가 3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보증 기간을 갖고 있는 쿨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TDP는 280W, TDP 280W 공랭 쿨러로서 고사양 CPU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뭐 인텔이랑 이렇게 나오고요. 좀 글씨체가 조금 고전틱하지만 그래도 제품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제품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CPU 쿨러 휨 현상 뭐 이거 뭐 해결했습니다. 뭐 휘지 않는데요. 좋아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쿨러 자체가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심심할 수도 있는데 위에 이제 온도라던가 표시가 돼서 좀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옆 뚜껑이 또 안 보여가지고 조금 있으나 마나인 것 같지는 하지만 그래도 1920은 그냥 볼게요. 1920 쿨러에서는 그냥 디지털이 기본력으로 나와서 선택 사양이 없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온도 게이지 표시 깔끔합니다. 그리고 265K에다가 제가 요거 조립한 영상도 있으니까 작업용 PC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제로도 제가 사진 다 찍어 놨으니까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게 한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쿨러가 대장급 쿨러가 나왔다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쿨러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쿨러. 그리고 무엇보다 팬의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요. 보통은 뭐 120mm 요거 팬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20mm가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 사이즈라고 보면 되고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조금 미니멀한 사이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조금 빅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얘는 120mm, 130mm 120mm는 옆에 램 때문에 그래요. 램의 간섭 때문에 120mm가 있고 뒤에 거는 130mm 이렇게 생각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풍량도 괜찮고 아무튼 좋은 쿨러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블랙입니다. 왜?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데 색깔 때문에 비싼 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메모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예 지정해고 들어가겠습니다. DDR5고 이분은 64기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제가 패트리어트로 할 겁니다. 패트리어트 어딨나? 패트리어트 있고요. 여기서 6,000으로 이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6400 메모리에 대한 속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6000이고 6400이 있는데 지금 돈 10,0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제 견적에서는 제가 6000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일단은 6400으로
꽂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메모리 얘는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우리가 들어봤던 회사도 또 뭐 있죠?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있죠. 얘네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은 32기가라고 봐야 되겠죠. 얘를 2개로 넣고 하이닉스를 2개로 넣어봅시다. 자, 2개 하니까, 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삼성보다 SK 하이닉스가 왜 비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한때 삼성전자 메모리 관련해서는 이슈가 한번 있었었고, 그때 대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SK 하이닉스를 선호를 하셨고, 안정성도 좋고 오버클럭에 대한 수율이 좋네 하면서 많이 찾으셨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핵심 부품을 쓴 제조사라던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에센코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파생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트리어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트리어트도 싼 거는 쌉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이 모델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삼성 거라던가 이런 거는 메모리에 대한 속도가 5600이었어요. 5600. 근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6400이죠. 6400.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극강의 오버클럭킹 매니아를 위한 설계.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소리는 수율이 좋다는 소리고, 어떤 부품을 썼길래 수율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 뭐 전력 뭐 나오고. 자, 보증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상 AS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슈가 한참이었을 때 불량이 생겼어. 가지고 오셨어. 다시 센터로 보내. 교체가 왔어. 다시 출고 전에 테스트 하려니까 또 불량이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거나 1년이고 유통기간을 감안해가지고 1년 6개월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봐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에센코어 같은 경우나 팀그룹, 그 다음에 뭐 이제 패트리어틱 같은 경우는 평생 보증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냥 평생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만약에 20살이다, 뭐 80살 때까지 계속 AS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제품이 생산이 되는 동안, 제품이 생산 중지, 아예 단종이 돼버렸어. 그때까지 AS를 해준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AMD EXPO는 6200까지 지원이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건데, 이건 AMD 관련된 거고, 우리는 어디 걸 써요? 인텔을 쓰고 있죠. 인텔은 6400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메모리 사이즈가 있고, 지금 딱 4.4cm까지가 아까 그 쿨러랑 호환이 돼요. 그래서 얘도 우리 쌍철봉 있잖아요. 쌍철봉이랑 이제 호환성적인 면은 없다. 그죠? 호환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5600인데 7200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스펙상 약 20% 정도? 20%의 메모리 스펙상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죠. 5600하고 6400, 약 10% 정도네요. 10%. 10% 정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때요? 삼성하고 SK랑 싸. 그죠? 싸죠. 그리고 램에 방열판도 있어. 방열판도 있고 무상 AS 기간도 길어. 그래서 이 메모리가 정상적이고, 제가 물론 다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장 좀 많이 부품 그 제품을 제작을 하고 출고 전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다 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뭐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뭐 멀티코어 뭐 10분, 싱글코어 10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정상적인 클럭이어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제 루틴이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보내드리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제가 TM5랑 램 테스트 다 돌려서 안정적인 수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정상적일 때 출고를 하니까 메모리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샀는데 아우 신나, 막 택배로 받았는데 뭐야, 키자마자 뭐 안 켜지고 뭐 블루스크린, 뭐 윈도우 깔다가 자꾸 블루스크린 떠, 이런 경우 진짜 실제 사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다 테스트하고 다 보내드리니까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야 됩니다. 조립하고 이런 거 사실 얼마 안 걸려요. 테스트가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고 AS 기간 제가 해드렸고, 이런 세세적인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메모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메모리 같은 경우가 처음에 꽂게 되면은 처음부터 640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EXPO라던가 XMP라고 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이 메모리 제조사에서 우리 메모리는 이렇게 쓰면은 안정적이에요. 이 속도에서 이 값이 안정적이에요. 그 값을 아예 제공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수동으로 오버클럭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전압이라던가 이런 거 다 수동으로 맞추고 찾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안정성 테스트 돌리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MP 그다음에 EXPO가 나온 이후로는 굉장히 그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가지고도 또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수동으로 찾는 거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지구 모양이 나오는데 점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눈으로. 그죠? 어쨌거나 저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것만 봅니다. 자, SK 하이닉스. 아, 그죠? 예쁘죠? SK 하이닉스. 이거보다 저렴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 패트리어트에서 대부분 제품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글씨만 바꾸고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하고 사진만 바꿔놓고. 근데 이 마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저렴한 애들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냥 좋은 품질 혹은 고품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하이닉스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죠. 이렇게도 마크도 다 쓰고 나비 모양. 그죠? 그리고 뭐 EXPO, XMP 이거는 같은 기능인데 그냥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메인보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메모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랑 삼성은 XMP, EXPO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AMD 쪽에서는 EXPO라고 하고 인텔에서는 XMP라고 합니다. 그냥 용어가 다른 거지 같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완벽 호환성 뭐 쭉쭉쭉쭉 나오죠. 쭉쭉쭉쭉. 아, 참 이거를 보니까 참 이거 마음 아픈 업체들도 있겠다. 그죠? 다양한 시스템에 유연한 대응, 메이저 메인보드와의 완벽한 호환성. 여기 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업체라던가 뭐 있잖아요. 몇 개 우리 좀 머릿속으로 떠오르죠. 뭐 아수스, 기가바이트, 에즈랑 MSI는 다 아는 거고 또 다른 거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고, 무제한 품질 보증 서비스. 그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비자거든요. 그 소비자라서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저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센터로 보내거나 이제 유통사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몇몇 싫어하는 유통사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뭐 저도 잘 선별해서 저도 AS 받기 편하고 그리고 좀 탄탄한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한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 그렇게 되면 메모리까지 정했고, 현재 중간 점수 볼까요? 자, 126만 6천, 거의 반절보다 약간 못 왔네요. 자, 그 다음에 SSD부터 고정하겠습니다. SSD. 자, 제가 지금 먼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딱 고정이에요. 고정. 바뀌지 않는 거. 혹시라도 가격 그 예산에 너무 조금 오바스럽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낮추지, 제가 먼저 선정하는 거를 낮추시면 안 됩니다. 자, SSD는 하이닉스 넣고 싶어요. 그죠? 하이닉스 넣고 싶은데 그냥 얘도 그냥 고정하겠습니다. 고정. P44 솔리다임 2테라짜리로 할 거고요. 얘랑 이제 쌍둥이 모델 아시죠? 그게 P41 2테라짜리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이제 P51 이렇게를 넣는 게 좋을 건데, 자, SSD에 대해서 용량이 지금 제가 정해놓은 용량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2테라입니다. 자, 지금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은 자, 265KF랑 뭐 5070 딱 세트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5070 넣고 뭐 이제 파워 850에다가 SSD 용량은 대부분 512기가고 메모리는 보통 32기가, 16기가짜리 듀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한 250만 원 언저리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512기가는 현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적어요. 적어. 그래서 또 작업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또 작업 양이라던가 이런 것도 얼만큼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대신에 하드디스크는 현재는 넣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넣는 거고, SSD C 드라이브의 용량이 큰 게 좋은 게 뭐냐면은
화가로 따지게 되면은 컨버스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도화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저장해 놓고 뭐 D 드라이버 들어갔다가 대부분 저장 용도로만 쓰이시지 직접 작업하실 때는 다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다 불러놓고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조금씩 찬다. 그러면은 용량이 부족해. 그러면은 지우고 뭐 지워도 안 되네. 그때 되면은 용량 큰 걸 살 걸 그래서 후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놓고 SSD에 대한 용량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쭉 쓰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 2테라로 선정을 한 거고요. 뭐 SSD에 대한 용량은 안 정하셨었는데 그리고 저한테 작업 용도로 PC를 제작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2테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테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용량이 많으면 남는데 부족하면 환장합니다. 그죠?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솔리다임 P44와 SK 하이닉스 P41 이 제품 두 개 제품은 동일 제품입니다. 아시죠? 쌍둥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큰 차이점은 무상 AS 기간이 조금 차이가 져요. 3년하고 5년인데 사실 그렇죠. 3년하고 5년인데 가격 차이가 6만원 거의 7만원 정도가 나오고 같은 성능 물론 뭐 다른 뭐 유튜버 분들도 뭐 이거 마감 처리가 약간 미흡한 것 같다 뭐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뭐 오차 범위 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쌍둥이 모델입니다. 쌍둥이 모델이고 여기서도 뭐 인텔 뭐 하이닉스 뭐 저쪽은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펙이 그냥 동일하다. 얘랑 동일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는 껍데기에 들어가서 브랜드가 있고 SK 하이닉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태어난 친구라고 보면 되고 얘는 그냥 동일한데 그냥 솔리다임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판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동일해서 뭐 SK 하이닉스 거를 보시던지 솔리다임 거를 보시던지 뭐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동일하니까 동일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AS 기간이 3년하고 5년이 차이가 지는 거 외에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P51을 넣어놨는데 얘는 같은 2테라인데도 가격이 환장하죠. 그래서 얘 말고도 이제 대안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속도가 조금 많이 빨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5.0을 지원하는 친구고 얘는 4.0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14.7 나오고 13.4 나오게 되고 이거를 정확한 수치로 메가 단위로 우리가 하려 그러면 14,700 메가 그죠? 여기 나오네요. 2테라 14,700 얘는 13,400인데 솔리다임 솔리다임으로 볼까요? 14,700이죠. 14,700인데 우리 읽기만 기억해 봤을 때 얘는 7,000 얘에 대해서 한 반 정도 되는 건데 5.0은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버려요. 지금 거의 2배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또 1테라로 사는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2테라로 그냥 7,000으로도 충분하니까 작업 용도로 그냥 저는 이렇게 2테라로 할 거고 제가 판매한 거 같은 경우는 5.0으로 맞춰 드렸었어요 그때. 근데 SK 하이닉스 제품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제가 다른 제품으로 같은 성능이 나오는 걸로 추천해 드려서 판매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엄청 예산 자체 가격이 차이가 졌어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랑은. 그래서 그렇게 해 드린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가 후회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속도는 7,000 SK 하이닉스 기반에 그 다음에 용량은 2테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웬만하시면은 이거 밑으로 가시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그때 괜히 했어 1테라로 선택했는데 분명히 이 영상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2테라로 하라 그랬었는데 그럼 1테라 하나 더 달지. 이거는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그냥 C 드라이브가 큰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2테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가겠습니다. 케이스는 진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딱 작업 하나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디자인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저는 L904 블랙 이걸로 합니다. 가격도 싼 거 아니에요. 사실 얘네 뭐 DS900 같은 거 있잖아요. 4만원 5만원 하나요? DS900 그죠? 5만원 정도 하는데 얘가 더 비싸. 그죠? 한 4만원 정도 더 비싸. 강화유리 아니 어항식 케이스 아시죠? 요거 저도 많이 이렇게 제작했던 거. 근데 오늘은 주된 점은
작업. 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쿨러랑 같은 회사 거예요. 3RCS L904 화이트 모델. 화이트 이름만 들어봐도 조용하겠구나 라고 하죠. 또 쿨링의 명가 3R, 쿨러의 명자 소쿨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완벽한 방음 설계 나오고요. 저소음 고풍량 쿨링팬 나오고요. 저거 나오고, 팬에 진짜 자신이 있어. 그죠? 아까 쿨링팬도, 쿨러도 3년이었죠. 얘도 케이스에 들어가는 팬도 허접자리 안 넣는다. 3년 무상 제공입니다. 자, 나오고요. 방진 필터 있고, 이거는 진짜 작업에 딱 특화된 거고, 이거 아니면은 뭐 DLX 21도 많이 쓰셨는데, 얘는 저는 그냥 깔끔 그 자체만 보고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시대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완성도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묵직해요. 들어보시면 8.5kg 이렇게 나오고, 디자인 뭐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깔끔 그 자체입니다. 뭐 전면부에 뭐 화려하게 뭐 LED 같은 거 돌아가는 것도 없어요. 하나도.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DLX 21도 진짜 많이 하시는 거고, 여기 순위에 있나? DLX 21. 야, 이거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순위가 있어. 근데 가격이 더 비싸네요. 93,000원이네요. 자, 얘도 마감 처리라던가 이런 게 되게 완성도가 높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니면 그거, 아까 제가 추천해 드렸던 거 둘 중에 하나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옆면이 강화유리라 좀 내부가 보인다는 거, 그죠? 이런 또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진짜 기본기가 진짜 충실한 케이스예요. 진짜 작업 용도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이 케이스 많이 사용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ARGB가 아니라 그냥 몇 개의 패턴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케이스 있는 거는 다 조정이 되죠. 연동이 되죠. 버튼으로. 그 다음에 불도 끄고 켜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 앞에 있는 부분, 벌집 같은 그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앞에 먼지가 한번 쫙 묻게 되면은 참 시각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요 전면부 때문에 그렇지, 이게 민자냐 그거냐, 아무튼 그런 거고, 이걸로 뭐 선택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너무 밋밋하고 너무 심심하지 않냐 이 케이스가, 그러면은 DLX 21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거, 그냥 깔끔 그 자체, 그죠? 깔끔 그 자체.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크로닉스 그냥 850W로 넣겠습니다. 어딨나 850W 골드 풀 모듈러 165,000원짜리 이거 넣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파워 제조사들의 제품들도 되게 많죠. 일단은 80 플러스 인증은 골드고, 다 골드죠 요즘에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 보헤로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상급에 올라가게 되면은 비슷비슷하고 풀 모듈러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무상 AS 기간이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뚝뚝뚝뚝뚝. 야, 여기서도 이걸로 체크를 하네요. 자, 이거 아시죠?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 저도 영상 몇 개 찍었었죠. 요거 쭉쭉쭉쭉쭉. 자, 무상 AS 기간은 10년입니다. 이거 파워에 대해서도 이거 말하려고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냥 좋은 파워다, 한 이 정도 급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물론 마이크로닉스 파워 말고 진짜 낮은 걸로 막 선택을 하신다, 막 썬루프 막, 그죠? 이걸로 뭐 선택하시는 것도 뭐 자유긴 한데, 그냥 좋아서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파워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도 중탄은 하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감 없이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지금 171만 2,340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안 넣은 거는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RTX 5070이냐 5070 Ti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 한번
볼게요. 칩셋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칩셋으로 5070, 5070 Ti. 5060 Ti도 나왔긴 나왔지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5060 Ti를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에 대한 마지노선이 어디냐? 바로 5070입니다. 5070. 5060 Ti보다는 5070을 보시는 게 나아요. 5060 Ti 한번 넣어볼게요. 딱 이 상태에서 그냥 기가바이트 하나를 넣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250만원, 내 예산 안에 쏙 들어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70,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노선, 작업용 PC의 마지노선은 5070부터라는 거. 5070에서 뭐 한, 이것도 저렴한 거가 지금 MSI 벤투스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죠? MSI, 이건 투펜이라서 안 돼. 5070,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얘를 넣었다가 뺀 이유가 펜이 두 개예요. 물론 뭐 큼지막하게 펜이 두 개가 달려져 있는데,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세 개죠. 세 개죠. 아무래도 두 개보다는 세 개짜리가 방열판의 크기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발열적인 그 쿨링적인 효과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세 개짜리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MSI를 한번 볼까요? 5070에서는 두 개짜리가 말고 여기 3X, 그죠? 요걸로 하나를 넣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272만 7,450원 구매하기 눌러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순히 부품별로 그냥 최저가인 거죠. 내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드래곤볼 모으거나 아니면은 하나씩 사서 배송비 각기 다 지불하고 하시거나 했을 때 금액이고, 한 업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현금가 가격을 볼게요. 이거는 273만 원입니다. 273만 원. 273만 원이라고 보고, 이거는 올림해야 돼. 올림해야 돼. 500 올림해야 돼. 274만 원이라고 볼게요. 274만 원. 올림해야 돼요. 끝자리가, 그죠? 274만 원인데,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근데 그렇게 구매를, 꾸민거 PC에서 구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277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로 바뀌었다? 그래픽 카드가 5070이다. 5070 Ti가 아니라 5070으로 했을 때는 277만 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바꿔볼게요. 이제 5070 Ti로 갑니다. 5070 Ti고 MSI고요. MSI고 얘도 벤투스로 갑니다. 가격이 확 100만원 중반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 나올까요? 자, 이것도 아시죠? 조립비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생 부품입니다. 이대로 가져와서 혼자 스스로 조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가서 조립비 얼마에 하고 조립을 하시거나, 그죠? 근데 여기서는 317만 원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17만 원입니다. 317만 원. 근데 얼마다? 꾸민거 PC에서는 323만 원입니다. 323만 원 나오는 거고, 아까 이게 메모리가 여기서는 6000으로 했는데 제가 까먹지 않고 6400으로 합니다. 이 영상 기준으로 이게 제가 6400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6400으로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올리진 않았어요. 그죠? 277만원. 메모리도 아까 다 고정이었고, 우리는 바꾼 건 뭐예요? 그래픽 카드만 5070이냐 5070 Ti냐, 이게 277만원이냐 323만원이냐 요거고,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요. 물론 그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조립비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다. 뭐 조립 신청 뭐 해볼까요? 그래도 기본 조립 1년짜리가 얼마야? 55,000원. 55,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추가하게 되면 벌써, 그죠? 비싸지죠? 323만원. 벌써 뭐 그렇게 나와요. 금액이. 그런데, 자, 그래픽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픽카드. 자,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거, 5060
Ti랑 5070 이 마지노선 5070 Ti까지 이제 세 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약 뭐 한 4,000점 정도씩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작업 용도의 기준은 저는 5070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리고 5070으로 가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저랑 이제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안으로 견적을 짜달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그냥 아까 5070으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제가 좋은 것만 먼저 써봤을 때 가격이 나온 거는 323만 원이다. 이거는 그 고객님 선택이죠. 300만 원까지 나는 생각을 했는데 23만 원 조금 기다리지 뭐 해서 사시면은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봤자 내 예산보다 23만 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야, 나는 5070으로도 충분해. 나중에 부족하면 요거 중고 나라 당근에다가 팔아버리고 돈 보태서 하나 사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하니까 이거는 선택 사항이고, 제 그냥 개인적인 추천은 5070 Ti로 그냥 323만 원으로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꾸미가 PC의 가격 책정은 아까 다나와 가격에서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한 업체에서 샀을 때가 조립비 하나도 없이 아까 317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고, 한 6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일단 조립비가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세팅비, 뭐 그다음에 테스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꾸미가 PC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하고 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출고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냥 부팅 소리 삑 소리 나, 스펙, 바이오스 들어가니까 잘 되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는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는 해. 그리고 출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여러 업체에서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는 있으실 텐데, 진짜로 테스트를 하고 보내주는 업체들이 조금 간간히 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꾸민과 PC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하고는 있는데, 똥꼬집처럼 지키고 있는 제 루틴이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게 또 뭘 하느냐 궁금하실 거죠. 아까 메모리 테스트, 램 테스트, 그 TM5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돌리고 출고를 합니다. 가서 문제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출고 전에 문제 생기는 게 제 소원이고 바람이거든요. 그렇고 뭐 CPU라든가 이건 당연히 뭐 시네벤치라든가 뭐 퍼마크라든가 CCT 이런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뭐 디스크 표면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보편적인 건데, 이런 거를 정말로 하고 보내는 업체다, 이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품 제작하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는데 하고 나서가 오래 걸린다 이거죠. 이거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꾸민과 PC 같은 경우는 하루 4대에서 5대까지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자, 테스트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장에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은 띠리리리 전화하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딱딱딱딱딱 해서 견적서 가격 나온 거 딱 보내드리고, 계좌번호 나온 거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해 주시고 딱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출고 방법은 직접 오셔가지고 테스트 같은 거 이것저것 만져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퀵 서비스라던가 오토바이, 다마스로도 가능하시고 택배로도 가능하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키는 스킵이 돼서 일단 설치를 해야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윈도우 P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테스트가 안 됩니다. 아시죠? TM5만 하도 그래요. 물론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메모리를 쓰고 리프레시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P는 아무래도 메모리를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말로 윈도우를 온전하게 다 설치를 하고 나서 키는 스킵을 하고, 정품키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정품키 그냥 넣어서도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윈도우가 아예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포맷해서 보내드리니까, 일단은 윈도우는 일단은 기본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는 스킵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테스트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는 매장 전화번호가 있고, 매장 전화번호는 잘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9207-9145로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소 같은 경우는 신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 구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차는 2대 바짝 되시면은 2대가 가능하시고, 한 대는 아주 널널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자, 이 제 꾸민걸 PC의 이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견적을 한번 작성을 해 드렸는데, 이 영상이 그분께 정말로 도움이 되고 유용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한 이 정도 예산으로 작업용 PC를 염두하고 있다, 혹은 대학생인 내 딸내미, 혹은 아들내미, 고등학교인데 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3D 관련해서 조금 정해졌어, 그러면은 그 자녀한테 주실 만한 PC, 혹은 학원이라던가 이런 원장님들도 아마 유심히 보실 것 같고 유용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